이번 영상에서는 돌로미티의 유명 장소를 패스하고 정말 한국 분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돌로미티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돌로미티 하면 가장 대표적인 코스로 언급되는 랜드마크인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에 있는 모르도르 타워입니다. 공식 명칭은 카다니 디 미주리나이지만 봉우리의 모습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어둠의 땅 모르도르와 닮았다고 하여 외국인 여행자분들에게는 모르도르 타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레치메 트레킹 출발지인 아우룬조 산장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트레치메 루트인 로카텔리 산장 방향이 아닌 117번 트레일로 코스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왕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소요시간을 잡고 가면 모르도르 타워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트레치메 갈 때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같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카텔리 산장을 갔다가 모르도르 타워를 갈지 아니면 반대로 모르도르 타워를 갔다가 로카텔리 산장을 갈지 고민하다 저는 모르도르 타워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모르도르 타워까지 가려면 기존 트레치메만 다녀오는 코스보다 최소 1시간 30분을 더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시간 30분을 더 걸을 체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겠죠. 두 번째 장소는 로젠 가르덴 산군에 있는 참페디에입니다. 제가 다녀온 돌로미티 여행 중에 힐링 포인트로 딱 한 곳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참페디에를 말하겠습니다. 초원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돌로미티의 안봉을 바라보며 멍 때리면 그만입니다. 다음에 돌로미티에 다시 가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 때리며 힐링하며 쉬고 싶습니다. 햇살을 안주 삼아 맥주 한잔 때리고요. 참페디에에서 로젠 가르덴 트레킹을 한다면 바요렛 타워에 갈 수 있습니다. 바요렛 타워는 외국인들에게 꽤 인기 있는 코스인데 저는 로젠 가르덴의 다른 구간을 걷고 오후 늦게 참페디에에 올라와서 다녀오진 않고 참페디에에서 쉬었습니다. 참페디에에 가는 방법은 카타니치오 케이블카 정류장을 찾아간 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참페디에는 한국인이 많이 찾아가는 돌로미티 명소 중 하나인 카레짜 호수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함께 다녀오는 동선을 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장소는 오들레 산군입니다. 요즘 돌로미티 여행을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산타 막달레나의 성당과 작은 마을 뒤로 웅장한 돌로미티의 산군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바로 그곳이 오들레 산군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 사진 포인트를 위해서 산타 막달레나에 많이 찾아가지만 정작 오들레 트레킹은 안 합니다. 하지만 오들레 트레킹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이고 개인적으로도 걷는 재미가 쏠쏠한 코스였기에 추천드립니다. 오들레 산장까지 트레킹하는 숲길도 좋았고 산장 앞에 도착하면 눈앞에 웅장한 오들레 산군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한 풍경이 압권입니다. 오들레 산군의 넓은 가슴에 제가 포구 안겨 있는 것 같았지요. 제가 한 트레킹 코스는 오르티세이 마을에서 제니스 산장으로 이동, 제니스 산장에서 트레킹을 시작하여 오들레 산장까지 갔다가 산타 막달레나로 하산하였습니다. 이런 코스를 잡는다면 걷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한 번에 오들레 산장과 산타 막달레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셨다면 다시 제니스 산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산타 막달레나로 차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소는 돌로미티의 대표 명소인 세체다입니다. 알페디시우시와 더불어 세체다는 돌로미티의 핵심 여행지이고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돌로미티의 핵심 거점 도시인 오르티세이에 가는 이유는 바로 알페디시우시와 세체다를 가기 위함이죠. 보통 하루는 알페디시우시를 다녀오고 다른 하루는 세체다를 다녀오는 코스를 많이 잡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행자는 대부분 알페디시우시에서 트레킹을 하는 편인데 세체다에서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주변부만 돌아보고 다시 내려옵니다. 저는 세체다에서 출발하여 콜라이저까지 트레킹을 하고 콜라이저에서 케이블카로 하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체다에서 콜라이저까지는 약 2시간 코스로 길도 순탄하고 풍경도 멋집니다. 세체다까지 갔는데 트레킹은 안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건 너무 아깝죠. 꼭 콜라이저까지 트레킹을 하며 돌로미티를 만나보세요. 다섯 번째 추천은 돌로미티에서 꼭 해야 할 산장 1박입니다. 돌로미티 트레킹의 핵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산장을 체험해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산장에서는 석식과 조식을 제공하기에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있지요. 트레치메의 로카텔리 산장이나 라가주오이의 라가주오이 산장은 산장 중의 산장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산장 예약은 오로지 메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장은 매일매일이 풀 부킹이라 내 일정에 산장을 맞추기보다는 산장에 자리가 남는 일정에 나를 맞추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애초에 앞서 언급한 두 곳은 예약이 어려웠기에 저는 대안으로 돌로미티 주요 스팟 중 하나인 칭케토리 위의 아베라우 산장에서 1박을 하였습니다. 아베라우 산장은 최신식 시설이라 깔끔하고 밥도 잘 나와서 1박 체험해보기에는 딱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온수도 잘 나옵니다. 다만 침대는 도미토리로 좁은 공간에서 14명 정도가 같이 잤습니다. 아베라우 산장에 간다면 새벽에 일어나 칭케토리 뒤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아베라우 산장 위에 있는 노볼라우 산장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볼라우 산장에 올라가면 360도로 돌로미티의 모든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마지막 추천 장소는 MMM 박물관과 루멘 박물관입니다. 이 두 박물관은 크롬플레츠라는 해발 2275m의 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높이가 1950m이니 백록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크롬플레츠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정상에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중 두 박물관은 서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통합 관람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간 김에 같이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스너 마운틴 뮤지엄은 사우스티롤 지방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산악인인 라인홀트 메스너의 박물관입니다. 메스너는 히말라야 고봉 14개를 최초로 무산소 등정한 산악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티롤의 돌로미티 지역에 산을 주제로 한 MMM 박물관 6개를 만들었습니다. MMM 코로네스는 크롬플레츠 산 위에 지은 산악 박물관으로 동대문 DDP를 건축한 자하 하디드의 작품입니다. 건축가의 시그니처가 담겨 있기에 박물관 내외부의 구조나 질감인 DDP와 흡사합니다. 자하 하디드는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영감을 받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중심 공간은 보물이 내부에 자리하고 건물 양끝은 암석처럼 삐쭉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전시관 내부는 동굴처럼 얽혀 있어서 빛과 어둠을 따라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MMM 박물관에서 5분 거리에는 루멘 박물관이 있습니다. 옛 케이블카 정거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산악사진 박물관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산악사진을 모아놓았습니다. 거울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실도 있고요. 셔터라 불리는 전시 공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창문을 카메라의 셔터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열렸을 땐 돌로미티 일대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고 닫혔을 땐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영상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잘 꾸며진 공간 구성이 즐거움을 주어 관람한 만족감은 참 좋았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전망도 괜찮고 음식도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양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곳 역시 비수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가시기 전에 개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돌로미티 나만의 여행 코스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